이제 이번 강의는 동기기에서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실기에서도 우리가 다뤄주고요.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되는데 근본 퍼센트 임피던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제 고장이 생겼을 때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제 오음법이라는 것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제 배우는데요. 오음법은 우리가 기존에 회로이론에서 배웠던 그냥 그 방법입니다. 오음의 법칙, V는 IR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고장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100V에 지금 전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지금 임피던스 Z1을 뭐 1오음이라고 하고요. Z2를 9오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서는 뭐 계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직렬 같은 경우는 뭐 저항처럼 생각해서 더하고 이렇게 일단 의미 부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조금 단순화해서 자, 한번 고장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요. 일단 이건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이 선로에서의 어떤 저항 임피던스 한 1오hm 정도, 얘는 뭐 부하 저항이라고 합시다. 9오hm 정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 우리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전압이 이거 대입해 보면 지금 100V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부분, 얘네들이 직렬이니까 합해서 자 15oh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 I 곱하기 얘가 15ohm 이렇게 되면 결국 I는 여기 100을 10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이쪽으로는 10A가 흐를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이거 오음법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고장이 생겼다는 거죠. 고장이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 부하 쪽에서 정상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얘가 지금 단락이 발생한 거죠. 얘가 짧게 우리가 이어져 버린 거죠. 짧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단락이다, 쇼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피던스가 그렇죠. 최하의 어떤 상태, 가장 작은 상태, 0에 가까운 상태로 두 선로가 달라붙은 것을 우리가 단락이다, 쇼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과연 여기에 흐르는 이 단락 전류, 이 쇼트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이건 뭐 임피던스 또는 저항이 0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버리니까 결국 얘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이 단락 전류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즉 전체 전압 100V가 걸렸을 때 여기에 넣으면 되죠. 전체 V는 IR에서 자 전체 전압 100V가 걸렸을 때 이때 단락 전류를 I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때의 여기 임피던스 뭐 저항에 해당되는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때 단락 전류 IS는 100을 1로 나눠봐야 100A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 단락 전류가 얼마였냐? 바로 이 오음법에 의해서 이 단락 전류를 구해봤더니 100A가 여기에 흐른다라는 것을 계산해낸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오음법이 사실 별로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단락의 의미 알고 있으면 간단한 이 회로 이론을 가지고 즉 V는 IR 이 ohm의 법칙을 가지고 이 단락 전류를 계산해내는 뭐 간단한 방법이죠. 자, 일단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장 계산의 방법으로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뭐야, 아까 우리 ohm의 법칙, 오음법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되는데 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좀 뭔가 막 복잡해 보이죠? 왜 이걸 가져다가 왜 이걸 쓸까? 자,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도 우선 자 하나하나 퍼센트 임피던스의 등장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일종의 선로에서의 임피던스, 얘를 이제 부하 임피던스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바로 이 부하 임피던스를 제외한 이 선로, 이 임피던스의 전체에 대한 비율, 즉 지분을 뜻한다 그 얘기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업을 했어요. 나하고 친구하고 동업을 했습니다. 나는 1억을 투자했어요. 친구는 2억을 투자했어. 그럴 때 내가 가진 우리 회사 동업을 해서 만든 이 회사의 지분이 얼마냐 그러면 나는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때 나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전체 지분 중에서
내 거, 나의 지분, 내 지분 이거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쵸? 전체의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퍼센트로 생각해낼 수가 있죠. 내 거다 그 얘기요. 마이, 나, 그렇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우리 전체 투자된 금액 총액은 1 더하기 2억, 즉 3억이 되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것은 1억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100을 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33.333 이런 퍼센트의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다. 지금 그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비율이다. 그 얘기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로에서도 지금 여기 단락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기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지분,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냐를 똑같이 이거와 똑같이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한번 읽어볼까요? 회로가 정격 운전 상태, 즉 정격 전압, 정격 전류를 가지고 잘 돌아갈 때 그때 전체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즉 정격 상태로 잘 돌아갈 때 그때 이 전체의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즉 분모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자신의 임피던스의 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네. 이 말과 같은 거죠. 즉 전체의 임피던스분의 내 거 요거에서의 임피던스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니까요. 자, 이거의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러면 이 둘의 그쵸? 임피던스의 합 전체 임피던스분의 내 거 여기 Z1 이거의 비율을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해당되는 지분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해 봅니다. 아까 오음법으로 나름 쉽게 계산이 됐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정격 전류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 때 자, 여기에 지금 1오음과 5오음이 9오음이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 전압을 그렇죠? 전체 임피던스인 10으로 나눠주면 얘가 10A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정격 전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의 것 중에 내 거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전체 1 플러스 9분의 1 곱하기 100 이것이 얘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고요. 1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퍼센트고요. 이것은 그 퍼센트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단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10%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율로는 0.1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per unit이다 그래서 피우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 값과 얘는 0.1이다라고 하는 단위법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가봅시다. 그럴 때 여기에서 지금 단락이 발생한 거예요. 단락이 발생했을 때 이때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에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임피던스에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죠. 즉 저항이나 이런 값들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더 적게 흐르죠. 또 저항이나 임피던스는 낮으면 낮을수록 전류는 더 많이 흐르죠.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류는 더 많이 흘러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임피던스가 10이었는데 얘는 1오음이 된 거죠. 즉 이거의 10분의 1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그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일단 따라가 봅시다.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는 그렇죠? 이때 흘렀던 전류에다가 정격 전류에다가 요거의 비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즉 0.1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에 반비례하니까 0.1분의 1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분자분모에 똑같이 100을 한번 곱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100을 곱해보면 얘는 10분의 100이 되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단락 전류를 전격 전류를 알고 있고, 오호, 이 값이 지금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 0.1이 사실상 이 피우법에 해당되는 비율 0.1에 해당되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 자 이거를 일단 집중적으로 가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단락 전류가 여기에서 구했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를 해주면 거기에서 그렇죠? 여기 지금 전격 전류가 아까 10A였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주니까 즉 100A가 흐른다라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 법으로 우리가 얘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단락 전류는 이렇게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다고 하면 바로 그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이렇게 해주면 그때의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거란 얘기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자, 이런 지금 정상적인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격 전류, 자,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100을 이때의 임피던스의 합인 자 15ohm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입니까? 100을 역시 15ohm으로 나눠주면 10A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자 사고에 의해서 여기에 그쵸 이제 단락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 곱하기 100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전체 2 플러스 8분의 2에 해당되는 곱하기 100 해주니까 얘가 10이죠. 약분하면 그래서 얘는 20%의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비율로는 0.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락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러면 단락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단락 전류 계산해보면 아직은 자 공식 말고 자 여기에서의 지금 이때의 총 임피던스는 2ohm이고요. 이때의 총 임피던스는 10ohm이어서 즉 얘가 5분의 1이 된 거죠. 그치? 5분의 1.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5분의 1은 0.2죠. 0.2. 그래서 이 비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는 여기에 흘렀던 전류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 비율. 그래서 0.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분자 분모에 곱하기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해줘버리면 얘는 20분의 100IN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즉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하고 IN을 해준 그 결과값 IN이 아까 10A였죠. 여기다 10을 집어넣어서 약분하고 나눠버리니까 50A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이 고장전류,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써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얘 전격전류 얼마가 흐를까요? 여기에도 지금 15ohm이죠. 15ohm. 그래서 100V를 15ohm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도 10A가 역시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분의 내 거의 비율 얼마입니까?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100. 그래서 이거 역시 약분되니까 40%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단락이 발생해서 이제 여기에 흐르는 고장전류, 단락전류를 한번 계산해보자 했을 때 이제는 이것을 공식화하자는 거죠. 자, 단락전류 뭐였습니까?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 자, IN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10A라는 거 알고 있고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잖아요. 여기 40%니까 40을 대입해서 그쵸? 이렇게 40분의 100IN 여기 10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약분해주고 100을 4로 나누니까 25A라고 하는 고장전류, 단락전류를 구해낸 이런 방법이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자, 다음과 같은 과정에 어떤 식의 변화에 의해서 자,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내용과 사실 앞에 했던 내용들 역시 전력공학의 제 강의 4-4장 그쵸? 4- 1번부터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와 이 고장 계산에 대해서 사실 전력공학에서 원래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그쪽을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걸 추가적으로 이거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공학이요. 전력공학으로 가서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결론만. 그래서 10V 제곱분의 ZP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P는 킬로와트를 단위로 쓰고 있고요. 그렇죠? 전력이 있고요. V는 전압. 얘는 킬로볼트를 단위로 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요거 전력공학에서 다룬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이제 살펴본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방금 살펴봤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 아하. 전격 전류의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면 그것분의 100을 해서 IN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단락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단락비는 자, KS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고요. 얘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를 단락비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오,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서 자, 얘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IN을 이쪽으로 옮기면 IN분의 IS 그래서 오호 얘가 남네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아, 단락비를 그러면 IN분의 IS라고 한다면 얘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고장 계산의 방법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해당되는 이 값이 바로 단락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무브와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말들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바로 살펴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단락을 시켜놓고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 이걸 IF2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무브화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전격 전압을 만들어내도록 계자 전류를 쭉 올려 봤을 때 전격 전압이 만들어지는 그때의 계자 전류 그걸 IF1이라고 했었고요. 오, 이것을 단락비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도 있다 그 얘기라고요. 자, 이 표 기억납니까? 이거였습니다. 우리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계자 전류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얘가 포화,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그쵸? 어느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게 바로 무브와 포화 곡선이었죠. 그치? 그래서 그 전격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이 계자 전류를 IF1 그랬었고요. 여기에 써먹으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또 삼상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자, 서서히 우리가 계자 전류를 올려서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에 이르게 되는 그때의 계자 전류 이걸 IF2라고 했고요. 즉 요것이 바로 우리 동기발전기에서의 단락비와 같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무브화 그 다음에 단락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전격 전류 전격 전압이 되게 되는 그때의 계자 전류를 체크함으로써 단락비를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단락비 요거 이 표와 함께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표에서 또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포화율은 이것분의 이거였죠. 그치? 그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여기에서 단락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도 하고 또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이고 이것이 바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만들어질 때까지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의 계자 전류분의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무부하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요. 전격 전류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그때의 계좌 전류의 B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쵸? IF2분의 여기 IF2분의 IF1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도 우리가 그림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동기발전기에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다. 단락비가 큰 기계다라고 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보통은 철기계, 수차발전기 이런 데서 큰 기계, 그렇죠? 덩치가 큰 그런 기계의 특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기억하는 게 좋다는 거죠. 덩치가 크고 또 비싸다. 그리고 성능이 사실은 다 좋다. 이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는 과부하 내량이 크다는 거예요. 과부하를 견디는 것이 힘이 크다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는 그 기기 그 치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기계라는 거고요. 덩치가 크다는 건 결론적으로 뭘까요?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덩치가 크면 움직일 때 뭔가 손실이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효율은 좀 저하되는 이런 단점은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동기 임피던스가 또 작다는 거예요. 자, 단락비가 뭐였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요 녀석이 사실은 작기 때문에 얘가 단락비가 지금 커지는 거죠. 즉 여기 보면 이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성분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임피던스 성분,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건 그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역시 얘기할 수 있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 전기자 저항보다는 그쵸 이쪽 동기 리액턴스 성분이 훨씬 크다고 그랬고 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은 동기 리액턴스 성분이 작다는 거고요. 이 리액턴스 성분이 작다는 것은 이 전기자 반작용도 그쵸 적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전압 변동률도 이 단락비가 큰 것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압 변동률 뭐였습니까?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그때의 비율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전격 전압을 V라고 하고 무부하를 뭐 E하고 전격 전압 자 VN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 ZS가 작다는 것은 이 변동, 이 부분이 작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작다는 거고 전압 변동률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 즉 이 부분을 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기전력 2가 있고 이렇게 자,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부하 임피던스와 여기 이쪽 동기 임피던스에서의 이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실상 이 전압 변동률에 해당되는 이 전압의 차이가 바로 이 동기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값이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안정도도 좋다는 얘기죠. 과부하 내량이 크다는 것은 덩치가 크고 안정도가 좋고요. 또 이런 수차 발전기의 특징 자체가 공극이 이 터빈 원통형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덩치가 크고 비싸다 그런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고 역시 비싸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역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계좌의 기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크고요. 철선, 손실도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와 일맥상통한 건데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전 용량 또한 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은 덩치가 크고 비싸고 그 위의 것들은 전체적으로 성능들은 다 좋다. 이걸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단락비가 좀 작은 기계의 특징은 뭐냐? 이건 뭐 동기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락비가 큰 기계가 덩치가 큰 수차 발전기가 포인트였다면 얘는 터빈 발전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이거 따로 여러분들 할 필요 없이 바로 요거 이런 성질과 정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을 그런 스토리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거하고 반대, 즉 포인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덩치는 작고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고요. 이런 면들이 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단락비라고 하는 개념부터 지금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병렬 운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